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2022년도 정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제가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의 어떤 인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권에서 원희룡, 무엇보다도 이 원희룡은 정책을 소위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이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윤석열의 그 당선인 소위 국민의힘의 선거 캠프,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수많은 정책을, 새로운 정책들을 창조해내고 창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비전을 지금 걸어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비대위 사무총장,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 자기의 지역구를 버리면서 쇄신의 칼을 들이댔던 정말 그야말로 혁신의 상징이고 쇄신의 상징이었던 김용태 의원, 그 아까운 김용태 의원을 이들 정권은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돌이 소위 가장 그 민주당 지역구였던 구로울에 딱 그냥 이 국민의 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공천심사위원회가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김용태를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기 위해서 글로 보냈습니다. 결국은 박영선 지역구고, 거기는 민주당, 구로울은 민주당 유명한 고정된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그곳에서 야당, 지금 자유한국당, 민주당, 민주당이 아닌 사람이 거기서 당선된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땅에 보내서, 그러나 맨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한 달도 채 안 된 28일 전에 글로 가게끔 공천을 해가지고 맨 땅에서 그는 해서 결국 근소한 차이로 아주 분패는 했지만 그래도 김용태라는 그 소위 쇄신과 소위 상징적 어떤 그 정결한 그런 모습, 정치를 정결화시키고 순수화시키겠다는 그의 의지는 결국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지금 정치의 길을 가는 듯 했더니 보니까 정책본부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갖다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창출해냈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과 그 메이트를 마치면서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공약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분은 대장동 1타 공격수로서 국민 공격수,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를 국민 공격수, 대장동 공격수, 경선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법, 불의, 정권 교체라는 그 개념을 향해서 대장동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소위 펜타곤이라는 문제의 5점을 뽑아내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장동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장동의 정점에 있는 그런 누군가의 의혹은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획을 그었던 분은 바로 원희룡이 제1입니다. 그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발돋움됐습니다. 그는 아마 차세대 지도자로서 다음번에 이와 이 같은 대선의 경선에는 나설 것이다.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대선 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차세대.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어저께 임명이 됐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출발점에 또 섰습니다. 그는 지사를 2번 하고 또 국회의원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또 사선위원, 훌륭한 의회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이 2022년 정권교체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소위 이포크 메이킹,
신기원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신기원을 이룬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1년여 전에 추미애가 장관할 때 가장 초점으로 칼을 맞은 분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것도 망나니 쌍칼에 맞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항했습니다. 저항도 바보 같은 저항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법치주의에서 가장 법치주의를 빛내면서 법을 활용해서 그는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난도질 당했습니다. 부산으로 쫓겨나고 부산에서 또 용인으로 자천되고 용인에서 다시 진천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그 모순을 우리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두 사람들이 어떻게 지난 날을 2022년을 대한민국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는가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참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방만하고 오만했던 그런 과거, 독재의 그들의 모습, 소위 586 운동권들의 그 무서운 그 주사파적 그 기질들,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엊그제 또다시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길입니다. 그는 바로 지성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 소위 말해서 검사로서 굳어온 그의 인성 속에서 그는 훌륭한 인성을 보였고, 그리고 훌륭한 덕성을 보이고 훌륭한 지성을 보이면서 그는 지적, 오만하지 않는 지적 어떤 재산과 그 다음에 인성의 재산과 그 다음에 미래의 재산 가치를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스타 탄생이 결국은 윤석열 시대에 바로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랄까요? 그들이 이제 쓰입니다. 한 분은 가장 문제가 많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 부동산 문제는 무서운 씨앗을 만들어 놓은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27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정말 부동산으로 망하는 그런 느낌까지 주는 바로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 이것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정책본부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두 어깨가 얼마나 그가 다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리에 원희룡 차세대 지도자라는 원희룡이가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다치고 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네, 그런 부분. 또 한 분은 법무부 장관으로 아마 임명될 것으로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한 것은 제가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신의 한수에서 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그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 이상은 나는 모른다. 그 바로 거기까지 그의 정점이 확실히 1, 2년 내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개인의 정치적 상상력. 근데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을 아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기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전통을 지키기 위한 또 한 가지, 소위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지성의 어떤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 검사가 누구인가 할 때 한동훈 외에 누가 보였을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한동훈과 또 원희룡과 또 한동훈을 보면서 대한민국 이 새로운
정치의 지형이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핵심적인 그 미래 가치가 바로 지성의 가치가 두 사람을 통해서 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두 사람 다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시대를 걸어가는 소위 자유를 35번 외치고 반지성주의를 개탄하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의 오른팔 왼팔이 과연 이 엄정한 법치와 또 엄정한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 국토의 문제를 어떻게 손상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해결을 해나가야 될 그들의 몫은 어차피 희생입니다. 국가에 대한 희생이고 국민에 대한 희생이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맞습니다. 자유케 할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